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 이동원입니다. 이비인후과는 이제 보통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되게 많습니다. 막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다리기도 하고요. 근데 들어와서는 뭐 3분, 5분 정도밖에 짧은 진료밖에 못 보는 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기다려서 들어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내가 불편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꼭 필요한 정보는 말 안 하고 필요 없는 정보만 얘기해서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환자분들 진료하면서 좀 느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팁, 요령 같은 것을 말해 보려고 하는 거고, 오늘 제가 말한 거 한 3가지 정도 팁을 잘 지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물론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환자가 들어올 때 먼저 차트를 통해서 나이나 기저질환들을 파악하고 체온도 듣고 표정도 보고 안색도 보고 걸음걸이 등 그리고 인사하면서 목소리 등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이 많이 아픈지 먼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정보들을 캐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픈지 말씀해 주시는데 대부분 앉아서 그냥 감기 걸렸어요, 귀가 좀 이상해요, 코가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가끔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도 안 하시고 한번 내가 어디 아픈지 맞춰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가끔 계신데, 그런 경우는 진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 지금 가장 좋지 않고 제일 불편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그걸 칩 컴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편한 증상들을 두서없이 쭉 말하는 것보다 가장 불편한 주 증상을 기준으로 다른 증상을 같이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기 걸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목이 가장 많이 아프고 그게 가장 힘든데 코에서 목으로 가래도 좀 넘어 있는 거 하는 것 같고 가래도 끼고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도 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의사들은 질환을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하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일단 가장 불편한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보통 그러면 의사가 물어봅니다. 열은 있으셨어요? 몸살 같은 근육통 같은 건 없으세요? 코 막힘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궁금한 것들을 환자한테 물어볼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팁, 가장 불편한 주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자. 두 번째 팁, 언제부터 아팠는지를 정확하게 잘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께 혹시 언제부터 그러면 그 증상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좀 되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좀 되었다. 사실 이 좀 되었단 말이 되게 주관적인 말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한두 달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진짜 며칠밖에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언제부터 아팠냐, 이것도 이제 의학 용어로는 duration, 즉 유병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는 질환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을 기준으로 말하면 2,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의 통증은 대부분 이제 그냥 감기 혹은 감염증 등의 급성 통증이겠지만 3주 이상의 통증이라면 이는 만성 통증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영상학적 검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유병 기간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진단이라도 급성이나 만성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진단의 방법도 다르고 치료나 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아픈 기간을 구체적으로 얼마의 기간으로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부터 아팠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몇 달 이상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
현재 같은 증상으로 먹는 처방전이 있다면 가지고 오거나 뭐 사진을 찍어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을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는데 잘 안 나와서 다시 병원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가져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가져오지 않고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색 알약 먹었어요, 뭐 짜먹는 약 좀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 흰색 알약만 해도 몇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뭐 이렇게 인증을 막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 먹는 약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증상이라면 이전 처방전이 없으면 의사의 경우는 진단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에 처방전이 있다면 그 처방전의 약을 보고 이 약을 먹었는데 안 나왔구나, 이 약을 먹었는데 이런 건 좋아졌고 이런 건 안 좋아졌구나 하면 저희가 그 약이 안 들을 때 쓸 수 있는 약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 보완적인 약을 써서 빨리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있는 약, 지금 같은 증상으로 먹고 있는 약 처방전이 있다면 병원에 꼭 가져와서 진료를 보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여러 가지 팁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진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진료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용하고 정확한 이비인후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